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엔비디아 테슬라 지금 담아도 될까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 또한 영상을 만들면서도 너무나도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도대체 지금 저가를 잡은 것인지 반등은 강하게 언제쯤 나올 것인지 궁금해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영상을 조금 더 성의 있게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타이밍에 우리가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잡아야 될지 전략들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얼미국 주식에서는요, 미국 시장 주요 뉴스 지표 발표, 업종 흐름 분석을 전체적으로 봐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나가는 정보들 브리핑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을 전부 다 훑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얼미국 주식에서는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정보도 더 드리고 있는데요. 실시간 뉴스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리얼미국 주식 메인 페이지에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구독하기 버튼 주변에 있어요.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올 수 있고요. 실시간 뉴스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된 메시지 상단 고정된 메시지 클릭해 보면 증시의 저점과 고점을 알 수 있을 만한 지표도 공개해 놨으니까 해당 지표까지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영상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봤어요. 최근 증시는 NK 트레이드 자금 청산에 의해서 많이 눌림목이 나온 증시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30년물 금리, 10년물 금리가 쭉 올라왔죠.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면 이 간극 차이가 좁혀지면서 NK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실제 이런 자금들이 많이 청산이 되면서 비교적 한국 같은 증시, 이미 저평가받고 있는 증시는 NK 트레이드 자금이 많이 없는 증시는 많이 변동성이 적고 NK 트레이드 자금이 남아있는 미국 증시 같은 곳에서 많이 매도세가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하방세는 NK 트레이드 자금이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 청산을 유도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바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가장 최악의 경제 상태가 올 수 있다는 악재였거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된 관세 부과를 통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슈가 많았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라고 하면 경제는 안 좋아지고 물가는 상승하는 겁니다. 원래는 경제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구매의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도 하락해야 되는데요. 물가가 하지 않는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물가가 낮아져 줘야 다 동시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최악의 경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CPI 발표에서는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된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지금부터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4월 달, 5월 달에 나오는 지표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당장의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악재가 꽤나 많이 해소되는 분위기입니다. CPI 발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었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최근에 나왔던 지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쭉 올라가다가 꺾이는 모습이죠. 살짝 꺾였습니다. 물론 뭐 지금 과거와도 같이 엄청나게 많이 대폭 내린 건 아니지만 바닥에서 안정된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보시면 뒤에 이어서 3월 20일에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일 FOMC 일정이 있고요. 3월 19일에 일본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 미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지금 현재 일본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위에 말씀드렸던 NK 트레이드 자금 청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라서 해당 이슈만 어느 정도 무난하게 잘 넘어가 준다면 이때 뭐 동결이 되고 저는 지금 현재 전문가들은 동결 가능성, 동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본 금리 결정은 아마 요것도 아마 동결이 될지 인상이 될지는 정확하게 예측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근데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이 악재들
이 이슈도 NK트레이드 자금이 추가적으로 청산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좀 지나가면은 3월 20일부터는 마침 선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보통 선물 옵션 만기일은 추세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하락을 하고 있다면 반등의 이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때 이후에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단기 반등을 좀 노리시는 분들은 단기 반등 매매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최근에 나온 물가지표 CPI 발표는요, 아직까지 이 관세 적용이 되기 전에 사실 지표가 발표된 거예요. 2월달 지표가 3월달에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아직 진짜 관세가 적용이 되기 시작한 4월달, 5월달 CPI 지표, 물가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금 3월 달은 단기 반등 자리는 잡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 매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4월 달, 5월 달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매매 거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해당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뉴스를 통해서 풀어볼 테니까요. 바쁘신 분들은 이 내용 꼭 인지하시고 난 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요 뉴스 먼저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자세히 볼 건데요. 미국 노동부는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2.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3.1% 상승하면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CPI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일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경제가 좀 안 좋아져도 미국이 금리 인하 시키면서 경제를 부양할 수 있을 만한 카드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최악의 상황이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좀 돌고 있는 겁니다. 뉴욕 증시는 물가 둔화 소식에 변동성을 보이며 혼조세를 마감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잘 반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테슬라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반등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 이어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서 향후 물가 추이를 지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4월, 5월에 본격적인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다음에 나오는 물가 지표입니다. 3월달 지표가 4월달에 나오고 4월달 지표가 5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이때 정말 물가가 진짜 안정되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이해되셨죠? 꼭 확인해 보시고요. 골드만삭스는 2025년도 4분기 근원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2.9%로 상향 조정하면서 실제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우리 2025년 4분기면 관세가 다 부과됐을 때죠. 그러면서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물가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암시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4월달, 5월달부터 시작이니까 조심해 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왜 경제를 올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냐,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항상 설명드리고 있죠. 2018년도에도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일부러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고, 그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유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19년도 그 다음 연도에 경제 최대 호황이 나왔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전까지 미국은 엄청난 호황이었습니다. 실업률이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정말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되살리고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도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드리죠. 물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가장 이 주장하는 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결국에는 내년도 빠르면 이번 연도 4분기부터 늦어도 내년도에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아무 이제 경제적인 이제 기반이 없으신 분들께서 보실 때는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경제가 좋아지길 원하면 관세를 때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과거 역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려고 유도하고 있구나 정도를 좀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도 제대로 된 해석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의 관세 발언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이며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좀 반등을 보였습니다. 꽤나 긍정적인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약세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그래도 잘 반등이 나와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물가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냐? 이유가 있겠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물론 최근 들어서 안정적이었는데 그냥 소비 기본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요즘 꽤나 등락폭을 보여줬었거든요. 꽤나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아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CPI 지표가 안정된 데에는 저는 원유 가격이 역할이 꽤 있었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물가 지표가 안정되는 추세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뭐 안정되는 추세가 있었지만 지금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월 달, 3월 달 현재까지 그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유가 가격이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최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화 협상을 통해서 원유 가격을 낮추려고 계속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표가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지금 현재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게 되고 얼지 않은 항구를 얻게 되면서 유럽이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원유 천연가스 수출을 이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 세계 원유 가격은 좀 일정 안정적인 수치로 머물 가능성이 높아서 해당되는 부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리면서도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추가적으로 그러면서도 계속 관세 압박을 좀 넣고 있죠. 트럼프는 4월 2일 관세 시작 전까지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근데 관세를 무자비하게 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한 여지를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증시가 너무 떨어지는 걸 뭐 여기까지 NK 트레이드 자금 청산되는 거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었지만 이제 많이 떨어진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트럼프는 과거부터요.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 다음 그러니까 과거 2018년도에도 그때 당시를 제외하고 나면 다 증시 친화적인 대통령이었어요. 항상 증시가 너무 과도하게 빠지는 것 같다 싶으면 긍정적인 얘기 좀 해주고 좀 과도하게 올라간 것 같다 싶으면 부정적인 좀 얘기해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통령이 발언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던 대통령이거든요. 아마 이번 지금 현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라는 목적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채권 발행을 좀 더 싸게 하려는 지금 현재 목적 뭐 재발행해야 되는 채권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이번 2015년도에 그런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나면 이제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나 5월 달 이후부터는 조금 증시 친화적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면 최근에 뭐 증시 뭐 하락 신경 안 쓴다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쓴다라고 얘기했지만 신경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지지율이 박살이 나는데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1개월 유예한 점을 언급하면서 정책적인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유가 유럽이 미국산 제품에 보호 관세를 부과하자 트럼프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후의 조치를 미국 국가 안보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갈등이 있지만 적절히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특히나 이렇게 과감한 행동들은 조금 더 없어질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표 발표 보겠습니다. 지표 발표는 현재 이번 주 노동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생각보다 긍정적인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실질 지표 예측치보다 나아졌고요. 저번 달보다 나아졌습니다.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인데요. 생각보다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좀 괜찮은 수치가 꽤 나와줬고요. 근본적인 질 자체는 좀 낮아졌어요. 저번 지표 발표 때 이미 실업률 지표 발표 때 말씀드렸죠. 낮았지만 전체적인 고용 시장은 아예 무너진 분위기는 아니다. 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지금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발표된 신규 실업 청구건 수를 보시면 예상 저번 달보다 좀 적게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예측치보다 좀 적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실업 청구건이라는 건 사람이 실업을 하고 나서 나 지금 잘렸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부 보조금을 주세요. 요거거든요. 우리나라 실업수당하고 똑같죠. 이제 뭐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요런 구조인데 지금 현재 실업자가 많이 적었기 때문에 실업 청구권 숫자가 좀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뭐 해고되는 사람이 예상치보다 좀 낮았다. 그래서 고용 지표는 생각보다 좀 긍정적으로 이번 주에 꽤나 많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저번 주에 실업률 지표가 올라가면서 나왔던 충격에 비해 다른 방향성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또한 증시 경기 침체에 대한 악재는 좀 나오지 않겠구나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당 지표가 뭐 증시를 뭐 급등락을 만들 정도의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안정되는 지표들 속에서 역시나 3월 달까지는 긍정적인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연말에 월말에 나오는 PC 이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달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업종별 종목들을 보시면요, 엔비디아 꽤나 반등했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NK 트레이드 자금 청산되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 반등 나왔고요. 특히나 더 많이 반등 나온 종목이 테슬라죠. 테슬라가 많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분위기도 있고요. 지금 현재 테슬라가 가장 큰 문제가 매출이 좀 안 난다는 건데 매출을 보조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있는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내 보조 주행 시스템을 개선을 위해서 바이두하고 협력한다. 이제 중국에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테슬라의 반등이 좀 더 강력할 것 같다라고 설명이 드려요. 최근에 모델 Q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요거 출시되는 일정에 따라서 기대감에 따라 단기 반등 좀 강력할 수 있다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요.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죠. NK 트레이드 자금 청산으로 과도하게 증시가 밀렸다. 그죠? 근데 이번 CPI 발표 물가가 안정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물가가 좀 안정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악재가 해소되었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증시 반등에 대한 여지가 좀 생겼고요. 그래서 증시는 좀 반등했습니다. 다만 아직 악재가 아예 끝난 건 아닙니다. NK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이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 FOMC 그리고 3월 19일 일본 금리 결정 지금 현재 미국은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려고 한다고 했죠. 요게 이제 만나면 만날수록 안 좋은 거죠. 트레이드 자금이 더 청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악재가 끝나는 시기인 8월 20일 날짜 이후부터 증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악재가 소멸이 됐으니까요. 그죠? 생각보다 뭐 악재가 없었네라고 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월 20일 날짜를 전후로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미국은 금리를 동결시키고 일본도 금리를 동결시키면 우리는 증시의 단기 반등 시그널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시면서 마침 선물 옵션 만기일 3월 20일 날 끝나기 때문에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 매매 3월 달에 단기 반등은 좀 가능하다 보인다라고 설명드리고요. 근데 단기 반등을 노리는 매매 사실 쉬운 매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 어느 정도 업력이 매매 트레이딩 경력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하시고요. 중장기 매집은 역시나 4월 달, 5월 달에 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적용돼서 물가 지표가 요동이 치는 4월 달, 5월 달에 눌림목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때 중장기 매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때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세한 수급에 대한 이야기, 뭐 투자의 잔고부터 시작해서 자세한 NK 트레이드 자금 청산부터 시작해서 자세한 수급에 대한 이야기는 직전 영상에서 계속 저희 팀에서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엔비디아, 테슬라 꽉 잡고 있어야 된다. 수급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시장에 대한 수급부터 자세히 준비했으니까요. 해당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저희 리얼미국 주식에서요.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 첫 번째 보시면 여기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뉴스 드리고 있고요. 고정된 메시지 상단 클릭하시면 경기 선행지표점을 알 수 있는 지표들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이런 것들 꾸준히 좀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실 때마다 계좌 1%씩 늘어난다 생각하시면서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